한 주 동안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긴축의 속도를 점점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도산 사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최근처럼 심리가 많이 꺾인 장에서는 외부 이슈로 인한 트리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각 지방 정부들에게 경쟁을 시킵니다. 이제 성장에 대한 경쟁이겠죠.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대부분은 이 부분을 수도권 일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각 지역마다의 신도시 개발로 이제 이 성장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 역시도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은 초기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제 부채를 끌어와야겠죠. 그 부채를 부동산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순간에는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로 넘어가게 되겠죠. 또 부동산 기업에서 이런 땅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와 같은 상품들을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개개인 수분양자들의 부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꼴인데 올 9월 달에 우리나라가 대출 중단 사태가 됐듯이 중국 역시도 2, 3분기에 걸쳐서 이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의 총량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채의 전가가 되지 않으면서부터 이 부채를 끌어안고 멈춰버린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는 요 개인에게 가는 부채의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전 세계가 가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조금씩 더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 이 리스크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심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중국 내부적인 성장률의 기여도가 약 30%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앞으로 계속된 부채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DSR이라던가 아니면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쌓여져 있는 부채를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될 때이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작년 한 해 영끌을 해서 매입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원금 상황까지 동시에 시행이 됐을 때의 이런 부담감은 단순히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만 가지고 받는 압박감과는 또 차원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면 일부는 매각을 좀 서두르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최근에 이제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100일가량 남았죠. 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계속 양쪽 진영에서 공약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공약은 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냈는데 그중에서도 일시적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도세 중과의 목적을 크게 보면 이제 새롭게 다주택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을 수익률을 떨어뜨려서 진입하지 않게끔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불로소득 형태로 다주택자들이 쌓아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토지 공개념 제도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공급을 늘려주려면 단기간 내에 새 아파트를 건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 시장에다가 매물을 계속 내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분의 이런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잠김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수요 줄고 공급도 줄어드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가격은 버티는 이런 현상이 지금 몇 개월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일시에 이제 짧은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몇 달 안에 팔면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새로 산 사람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일순간 많은 공급을 유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형평성. 그 기간 전에 판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도세 이미 낸 거를 뭐 돌려주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책적인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는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상대 쪽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급격한 규제 완화, 예를 들어서 종부세까지도 완화하는 카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제 투표에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시장의 변화도 역시도 지금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들로 번지고 있는 추세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는 또 단기 파동 형태로 약간은 또 가격이 올라붙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과 더불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 한 해는 정말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할 물건도 가격이 마땅치가 않을 것이고요. 심지어 지역마다 하락하는 지역들도 발생을 하다 보면 이 심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단기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하는 투자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뒤에 아주 장기간의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무리한 자금을 투자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뭐 30~40% 정도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 뭐 개발 예정에 대한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는 정비 사업으로서의 이런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지역들이 일부 있거든요. 반면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대가 돼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자금을 통해서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 이런 부분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내신다거나 혹은 무주택이신 자녀분께 증여하는 형태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금액대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투자 금액이 2~3억대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예정지 투자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역세권들에 있는 소형 주택 위주의 투자를 임대 사업자를 내고 하는 형태, 이 두 가지 정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물건들이 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세미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 미리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